오늘은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영어와 중국어와는 다르게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는 몇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분위기와 느낌, 예의와 존중의 정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자세하고 미묘한 차이의 뜻들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을 오해 없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서로가 알 수가 있는 때에 주어를 생략합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인 순서의 문장 구조이고 영어와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의 문장 구조입니다.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먼저 위치합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대부분은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의 앞에 오며 이들을 보완하거나 한정하고 문장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공부해 놓으면 앞으로 한국어 공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장의 마지막에는 동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끝맺음을 합니다. 다, 이다, 으다, 니다, 요, 어요, 에요, 예요, 이예요. 문장의 끝이 다로 마무리되면 조금 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공손한 말투가 됩니다. 문장의 끝이 요로 마무리되면 좀 더 부드럽고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 뒤에는 다음의 글자들 중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격조사라고 말합니다. 은, 는, 이, 가, 은는이가.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너는, 꽃은, 꽃이, 한국은, 한국이, 빨간색이, 빨간색은 등입니다. 은과 는은 보조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자세히 나누면 공부가 복잡하고 어려워져 재미없어집니다. 저는 모두 그냥 주격조사라고 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법적인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말을 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문법적인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선생님들도 한국 학생들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법을 공부하시기에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적어 뒤에는 다음의 두 글자 중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을과 을입니다. 을. 예를 들면 그를, 그녀를, 당신을, 빨간색을, 김치찌개를, 책을, 자연을, 고양이를 등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다, 이다, 입니다, 요, 어요, 예요 등으로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질문하는 문장은 문장 끝에 가, 입니까, 요, 에요, 예요, 가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문장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언어적 순서와 영어, 중국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언어적 순서를 간단하게 비교해 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에서는 영어나 중국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 연속극을 보기 위해 오늘부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간단한 문장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내용들을 대화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